자, 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7%대 급등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현대차도 현재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어질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현대차가 최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현대차는 78만 7천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빠지면서 6월 11일에는 59만 7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열흘 사이 무려 24%나 빠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전체가 강하게 오르면서 현대차도 2%대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반등은 단순히 코스피 전체가 오르니까 따라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오늘 흥국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9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가가 60만원 초반대인데 목표가가 90만원이면 아직 40%가 넘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리포트의 핵심 근거가 뭐냐면 최근 방한했던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이 정의선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북 새만금을 AI밸리라고 직접 언급을 하면서 현대차의 투자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새만금에 약 9조 원을 투자를 해서 로봇, AI, 수소에너지 거점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투자를 직접 언급을 했고 국토부 장관은 투자 규모가 1조 원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오늘 코스피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현대차 자체의 펀더멘털, AI 로봇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에 분할 매수를 권장드렸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6월 2일에 78만 7천원 고점을 찍고 6월 11일에 59만 7천원까지 24%대 빠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하면서 현재 62만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빠졌다가 호재와 함께 반등하는 구간은 저점을 다지는 자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지금 전부 들어가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7% 급등의 핵심은 이 종전의 기대감인데 이건 아직 기대감일 뿐 확정된 게 아닙니다. 주말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월요일장이 시작될 때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 주 월요일 일본 금리 인상과 6월 18일 FOMC입니다. 6월 16일 일본은행 금리 인상, 6월 18일 FOMC 점도표까지 이런 대형 이벤트가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 전체가 한 번씩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들을 활용해서 나눠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 며칠간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6월 들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도세가 진정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펀더멘탈 호재가 나온 상황에서는 한 번에 다 들어가기보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예요. 월요일 일본 금리 발표 전후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리고 18일 FOMC 결과가 나온 이후 단계적으로 나눠 접근하셔야 이번 새만금 AI밸리, 피지컬 AI 흐름에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거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6월 2일 고점에서 열흘 사이에 24% 가까이 빠졌다가 오늘 흥국증권 목표가가 90만원 상향 리포트와 함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리포트의 핵심은 현대차가 피지컬 AI, 새만금 AI밸리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말 지정학적 불확실성, 다음 주 일본은행 금리 인상과 FOMC라는 대형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에는 분할 매수를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나눠 들어가야 하는지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응 기준점 잡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지금 현대차를 보유 중이시고 이 반등 구간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현대차 보유 그리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현대차 매수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늘 5% 정도 반등했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들어가도 늦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흥국증권이 제시한 목표가 90만원과 오늘 종가 부근의 갭은 여전히 4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이 9조 원 투자는 지난 2월 발표 이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투자를 언급했고 국토부 장관은 투자 규모가 1조 원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즉 오늘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뉴스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변동성들을 활용해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라왔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이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현대차 보유 또는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이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